안녕하세요. 주연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은 잔잔한 하루 속 낯선 인연이 찾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요함 속에 스며든 따뜻한 소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미선은 소리를 싫어했다. 정확히는 싫어하게 되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언제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사업 실패 후 찾아온 심근경색은 그를 너무 빨리 데려갔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울음소리, 위로의 말들, 그 모든 소음이 지나간 뒤 남은 건 텅 빈 집과 고요뿐이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팠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래서 TV를 틀었다. 라디오를 켰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미선은 소리를 지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다. 알람 없이 커튼을 열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다. 모든 동작은 최대한 조용하게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뉴스는 자막으로만 봤다. 전화벨 소리는 진동으로 바꿨다. 방문자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53세의 정미선은 이제 완벽한 고요 속에 살았다. 남편이 남긴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며 혼자 살아갔다.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엔 작은 사무실 2곳, 2층엔 원룸 셋. 자신은 바로 옆 단독주택에 살았다. 세입자들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월세 입금 문자, 고장 신고 문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어느 날 2층 원룸 하나가 비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구했다고 했다. 27세 남성, 직업은 음악 관련.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월세만 제때 내면 상관없었다. 그가 이사 온 날 정미선은 커튼 뒤에서 지켜봤다. 짐이 많았다. 특히 이상한 장비들이 많았다. 검은 케이스들, 선들, 뭔가 큰 기계들. 이삿짐 센터 기사들이 힘들어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시끄럽겠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미선은 곧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산다.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정미선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무언가에 잠이 깼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둥둥둥, 낮고 규칙적인 비트 소리였다. 정미선은 베개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벽을 타고 바닥을 타고 공기를 타고 들어왔다. 그날 밤 정미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알았다. 고요의 집에 소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미선은 일찍 일어났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게 새벽 5시였으니까. 커피를 내리며 그녀는 생각했다. 계약서에 소음 금지 조항이 있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새벽 2시에 음악을 트는 건
명백한 민폐였다.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였다. 정미선은 2층을 올려다봤다. 203호. 새 세입자의 방. 조용했다. 아마 자고 있겠지. 밤새 소음을 내고도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정미선은 입맛이 씁쓸해졌다. 오늘 저녁에 올라가야겠어. 점심 무렵 우편함에서 택배를 꺼내던 정미선은 누군가와 마주쳤다. 20대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 후드에 헤드폰을 낀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다. 헤드폰을 내리며 환하게 웃었다. 203호 한도윤이에요. 어제 이사 왔습니다. 정미선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주인 정미선입니다. 아, 집주인 어르신이시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미선은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젯밤에 음악 작업하셨나요? 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방음이 생각보다 안 되네요. 제가 음악 프로듀서 준비 중이라서 작업을 좀 하는데 새벽 2시까지요? 아, 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작업이 주로 밤에. 정말 죄송해요. 헤드폰 끼고 할게요. 정미선은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청년의 표정이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 자체가 피곤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정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그날 밤도, 다음 날 밤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둥둥둥. 헤드폰을 낀다고 했지만 베이스 소리는 벽을 타고 들어왔다. 저음은 막을 수 없었다. 3일째 되던 날, 정미선은 참다 못해 2층으로 올라갔다. 새벽 1시, 복도에 서자 203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낮은 비트음,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피아노 선율. 비트 위에 얹어진 슬픈 멜로디였다. 정미선의 손이 문 앞에서 멈췄다. 그 음악은 슬펐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상실이 느껴졌다. 정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도윤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어르신. 왜? 아, 그게... 정미선은 당황했다. 소리가 들려서. 죄송해요. 또 시끄러웠죠? 제가 헤드폰을 꼈는데도 베이스가. 아니요. 정미선은 자신도 놀랄 만한 말을 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던 곡 뭐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곡이요? 아, 제가 만들고 있는 건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요. 혹시 들어오실래요? 커피라도 한 잔. 정미선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이상하게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방은 장비로 가득했다. 컴퓨터, 스피커, 건반, 선들, 좁은 원룸이 작은 스튜디오가 되어 있었다.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도윤이 의자 하나를 권했다. 정미선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 곡, 제목이 뭐예요?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돌아가신 지 5년 됐거든요. 정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슬픔, 그 외로움. 음악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정미선은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소음이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정미선은 밤 11시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도윤의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처음엔 그저 습관인 줄 알았다. 3년 동안 지켜온 고요가 깨졌으니 당연히 신경 쓰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둥둥둥 비트가 시작되면 정미선은 책을 덮었다. TV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그 소리에 집중했다. 베이스가 벽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떨렸다. 이게 뭐지? 정미선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소리를 싫어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의 음악은 매일 달랐다. 어떤 날은 격렬했고, 어떤 날은 슬펐고, 어떤 날은 희망적이었다. 2주가 지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미선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도윤과 마주쳤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던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퇴근해요? 네, 오늘은 알바 끝나고 바로 왔어요. 완성하고 싶은 곡이 있거든요. 정미선은 무심코 물었다. 저번에 듣던 그 곡?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어?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그 곡 거의 다 됐어요. 그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들려드릴까요? 완성되면? 정미선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요. 좋아요.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제 음악 들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윤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정미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얼마 만의 미소였을까? 그날 밤 음악은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새벽 1시쯤 정미선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소리가 들리자 벌떡 일어났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저번보다 더 완성도가 높았다.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비트는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정미선은 눈을 감았다. 음악이 방을 채웠다. 아니, 자신의 마음을 채웠다. 3년 동안 비워뒀던 그 자리를 남편이 떠난 후 정미선은 모든 감정을 지웠다.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고요 속에 자신을 가뒀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도윤의 음악은 그 감정들을 다시 깨웠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했다. 아직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음악이 끝났다. 5분쯤 지나자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어르신, 자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혹시 방금 곡 들으셨어요? 네. 어땠어요? 정미선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았어요, 당신 어머니.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도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작게 웃는 소리.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전화를 끊고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선은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몇 가지 보였다. 혼자 먹기엔 많았다. 아니, 사실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 그녀는 반찬통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갔다. 203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부스스한 머리의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르신, 이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드세요. 도윤은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헐,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요리 못해서 맨날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거든요. 그럼 몸 버려요. 젊을 때 잘 챙겨 먹어야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맛있게 먹을게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생각했다. 소음이 온기가 되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반찬은 핑계였다. 일주일에 2번 정미선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반찬통을 들고 도윤은 매번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요즘 무슨 곡 만들어요? 아, 이번엔 좀 밝은 곡이요. 봄 느낌? 봄이요? 네.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 그런 거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음악은 그의 감정을 그대로 담았다. 슬플 땐 슬픈 곡을, 기쁠 땐 밝은 곡을. 거짓이 없었다. 어르신은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나? 글쎄, 옛날 발라드? 오, 좋죠. 클래식한 거. 요즘은 그런 감성 없거든요. 대화는 편했다. 도윤은 말을 잘 들어줬고 적절한 타이밍에 웃어줬다. 정미선은 3년 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목요일 저녁, 도윤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세요? 라면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정미선은 핸드폰을 보고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올라갈게요. 203호에 들어서자 라면 냄새가 났다. 도윤이 2개를 끓이고 있었다. 앉으세요. 금방 돼요. 좁은 방에 책상을 정리해 자리를 만들었다. 정미선은 앉으며 방을 둘러봤다. 여전히 장비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자, 여기요. 라면 2그릇이 놓였다. 김치도 함께. 정미선이 가져다 준 김치였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둘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예전에 정미선이라면 불편했을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겨웠다. 어르신,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뭔데요?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정미선의 손이 멈췄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아, 그게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근데 어르신은 항상 혼자 계시잖아요. 친구도 안 오시고. 정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외로웠죠. 처음엔. 처음엔요? 남편이 떠나고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다 지워버렸어요. TV도 끄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3년을 살았죠. 도유는 조용히 들었다. 근데 당신이 왔잖아요. 시끄럽게. 죄송해요. 아니요. 정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당신 음악 덕분에 다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외롭지 않거든요. 반찬도 챙겨주시고, 제 음악도 들어주시고,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정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신 엄마는 좋은 분이었겠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도 소리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어요. 소리가 있어야 살아있는 기분이 드니까. 정미선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자신과 정반대였지만 똑같이 외로운 사람. 우리 참 비슷하네요. 네? 나는 소리를 지워야 살 수 있었고, 당신은 소리가 있어야 살 수 있었고, 도윤은 웃었다. 눈물을 닦으며. 그래서 잘 맞는 건가 봐요. 어르신하고 저, 그런가 보네요. 그날 밤, 정미선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소리는 외로움을 잇는 달이었구나. 그리고 알았다. 자신에게도 도윤에게도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정미선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나 왔어. 정미선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거기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진우야? 갑자기 왜? 회사에서 한 달 휴가 나왔어. 집에서 좀 쉬려고. 29살 진우는 2년 전 서울에서 취직한 후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일이 바쁘다며 빠졌다. 정미선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들어와. 방 정리해야겠네. 괜찮아. 내가 할게. 진우는 무뚝뚝하게 짐을 들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정미선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기쁘긴 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오후가 되자 진우가 내려왔다. 엄마, 2층에 누가 살아? 응? 아, 세입자. 왜? 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뭐 하는 사람인데? 음악하는 학생이야. 조용한 애야.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조용하긴 낮부터 쿵쿵거리던데? 엄마, 세입자 관리 좀 해야지.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엄마가 상관없어도 나는 있거든? 한 달 여기 있을 건데 시끄러우면 어떡해. 정미선은 말문이 막혔다. 진우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날 저녁 8시쯤 도윤이 문자를 보냈다. 어르신,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새 곡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미선은 핸드폰을 보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진우를 힐끗 봤다. 진우는 TV를 보고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2층에 볼 일이. 이 시간에? 엄마, 세입자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냐? 그게 무슨 소리니? 진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냥 엄마가 외로워서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는 좋은 애야. 도윤? 이름까지 알아? 엄마, 정신 차려. 그냥 돈 내는 세입자일 뿐이야. 진우야. 알았어. 알았어. 가려면 가. 나는 상관 안 할게. 정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203호 벨을 눌렀다. 도윤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완성한 곡인데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요? 들어볼게요. 하지만 정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도윤이 눈치챘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정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곡이나 들려줘요. 도윤은 의자를 권하고 곡을 재생했다. 밝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봄을 담은 곡이라더니 정말 따뜻했다. 하지만 정미선은 집중할 수 없었다. 진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는 건 아닌가. 그냥 돈 내는 세입자일 뿐이야. 곡이 끝났다. 도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어때요? 좋았어요. 진짜요? 근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세요? 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도윤 씨, 네? 우리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네? 나는 집주인이고 당신은 세입자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죠.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왔어요. 한 달 있을 거래요. 그동안은 조금 조용히 지내줘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곡은 좋았어요. 수고했어요. 어르신, 정미선은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섰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났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다. 유일한 온기를 스스로 밀어낸 거였다. 그날 밤 도윤의 음악은 들리지 않았다.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다. 고독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미선은 도윤과 마주치지 않았다. 아니, 피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을 닫았다. 우편함을 확인할 때도 주변을 먼저 살폈다. 도윤의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밤 11시가 되어도 2층은 조용했다. 정미선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진우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조용해야 사람이 살지. 정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도윤이는 뭐 하고 있을까? 음악은 만들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목요일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비였다. 하지만 밤이 되자 폭우로 변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정미선은 창밖을 보며 걱정했다. 건물 지하에 도윤의 장비들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배수가 좋지 않았다. 괜찮겠지. 도윤이도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새벽 2시쯤 정미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안 돼. 정미선은 계단을 내려갔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 지하실 문을 열자 더 심각했다. 무릎까지 물이 차 있었고 도윤의 장비들이 물에 잠겨 있었다. 도윤 씨, 도윤 씨. 정미선은 소리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채로.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어떻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장비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반은 물에 잠겨 있었고 스피커는 쓰러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건반을 껴안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3년 동안 모은 거였는데 전부. 정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지만 상관없었다. 일단 나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르신 이거 없으면 저는. 알아요. 아니까 일단 나가요. 정미선은 도윤을 일으켜 세웠다. 함께 장비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물에 젖어 더 무거웠다. 하지만 정미선은 힘을 냈다. 두 사람은 장비를 하나씩 밖으로 옮겼다. 비를 맞으며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이며 30분쯤 지나자 주요 장비는 모두 1층 복도로 옮겨졌다. 도윤은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정미선도 옆에 앉았다. 둘 다 물에 젖어 있었다. 비참했다. 미안해요. 정미선이 먼저 말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말 안 했으면 당신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었다.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돈도 없고 변변한 장비도 없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래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음악은 정말 좋았어요. 나한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도윤은 정미선을 바라봤다. 저도요, 어르신.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마음 편한 사람이 생겼어요. 어르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요, 도윤 씨. 아들 때문에 당신을 밀어낸 거.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정미선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우리 같이 이거 해결해요. 장비도 고치고, 음악도 계속하고, 내가 도울게요. 제발 포기하지 마요. 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장비를 닦았다. 물기를 제거하고 말리고 점검했다. 일부는 살아날 것 같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도 함께 무너졌다. 침수 사건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정미선은 도윤의 장비 수리비를 냈다. 도윤이 극구 사양했지만 정미선은 고집을 부렸다. 내 건물이 문제였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됐어요. 이건 집주인으로서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책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우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하지만 정미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했다. 2주가 지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이 문자를 보냈다. 어르신,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미선은 미소 지었다. 그럼요. 몇 시에? 7시요. 저녁 7시. 정미선은 2층으로 올라갔다. 도윤이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달랐다. 설레면서도 슬퍼 보였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평소와 달랐다.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스들이 보였다. 이게 이사 준비 중이에요. 정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에 작은 스튜디오 자리가 났어요. 선배가 같이 하자고 해서요. 기회예요. 여기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정미선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웃으려 애썼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어르신, 정말이에요. 당신 꿈이잖아요. 음악으로 성공하는 거.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르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 인생이에요. 정미선은 진심이었다. 아팠지만 도윤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도윤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열었다. 이 곡은 어르신 덕분에 완성했어요. 제목은 Warm Noise예요. 따뜻한 소음? 네. 처음엔 그냥 소음이었죠. 어르신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기가 됐잖아요. 저한테도 어르신이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집주인이었는데 이젠 가족 같아요. 정미선의 눈이 뜨거워졌다. 들어보세요. 음악이 흘러나왔다. 처음 들었던 그 슬픈 피아노로 시작했다. 도윤이 어머니를 그리며 만들던 그 곡.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중간부터 멜로디가 바뀌었다. 따뜻해졌다. 희망적이었다. 슬픔에서 시작해 온기로 끝나는 곡이었다. 정미선은 눈을 감고 들었다. 음악이 그녀를 감쌌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날, 고요 속에 자신을 가뒀던 그날, 그리고 도윤이 와서 다시 소리를 들려준 날, 모든 순간이 이 음악 속에 있었다. 곡이 끝났다. 5분 남짓한 곡이었지만 한참을 들은 것 같았다. 어때요? 정미선은 눈을 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 떠나도 이 음악은 남을 거예요. 어르신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외로울 때마다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음악도 꿈도 다 버렸을 거예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았다. 진짜 엄마 같았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처럼 따뜻했어요. 정미선도 도윤을 안았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꼭 껴안았다. 아들을 안았을 때와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소중한 느낌이었다. 당신도 내 아들 같았어요. 고마웠어요, 도윤 씨.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폭우가 아니었다. 보습이었다. 조용히 부드럽게 내리는 비. 그날 밤 정미선은 왬 노이즈를 핸드폰에 저장했다. 그리고 알았다. 떠나도 남는 것들이 있다는 걸. 소리는 사라져도 온기는 남는다는 걸. 금요일 아침이었다. 정미선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이삿짐 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도윤이 짐을 옮기고 있었다. 마지막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정미선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다 챙겼어요? 도윤이 돌아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다. 네, 다 챙겼어요. 잘 먹고 연락하고. 네, 자주 전화 드릴게요. 음악 꼭 성공해요. 네, 꼭요. 짧은 대화였다. 더 할 말은 많았지만 둘 다 참았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도윤이 차에 올랐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정미선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정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빈 거리를 바라보며. 엄마,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나왔는지 옆에 서 있었다. 응, 괜찮아?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정미선은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 씨, 좋은 사람이었네.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준 거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진우야, 나도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았어. 근데 나는 도망쳤잖아. 일 핑계 대고. 진짜는 엄마 보는 게 힘들었어. 아빠 없는 집이 싫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도윤 씨는 달랐어. 걔는 엄마 곁에 있어줬어. 내가 못 해준 걸 해준 거야. 그래서 더 화났나 봐. 정미선은 아들을 꼭 안았다. 진우도 어머니를 안았다. 얼마 만에 포옹이었을까.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주말마다 올게. 약속해. 그래. 고마워.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203호엔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대학원생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다. 건물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정미선은 이제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매일 밤 11시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왬 노이즈를 재생했다.
슬픈 피아노로 시작하는 그 곡. 점점 따뜻해지는 그 멜로디. 5분짜리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정미선은 혼자가 아니었다.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다. 서울 생활 이야기, 작업 이야기. 정미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도윤의 목소리는 밝았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어르신, 다음 달에 작은 공연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꼭 갈게요. 진짜요? 와, 힘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미선은 달력을 봤다. 공연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다. 진우도 약속을 지켰다.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왔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봤다. 어색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편해졌다. 엄마, 도윤 씨 요즘 어때? 잘 지낸대. 다음 달에 공연한다더라. 갈 거야? 응. 같이 갈래? 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가볼게. 엄마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정미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정미선은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기타를 치고 있었다. 정미선은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예전엔 소리를 피했다.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소리는 삶이었다. 누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외로움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정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웜 노이즈를 재생했다. 이어폰 없이 작게. 그 음악이 저녁 공기에 섞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선은 2층을 올려다봤다. 203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도윤이 남긴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미선은 알았다. 떠난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는 걸. 소리는 멈춰도 리듬은 계속된다는 걸. 그녀의 삶에도 이제 다시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삶은 때로 조용한 소음처럼 우리 곁에 머무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결코 작지 않죠. 여러분은 만약 미선 씨였다면 도윤 씨의 소리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평온을 지키려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주연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